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퀴즈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3장 뒷부분 또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에서는 어떤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으로 가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실수축이 0인 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얘는 Z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되죠. 얘는 우선은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얘는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어쨌든 증명을 했었는데, 얘도 보면은 뭐 실수축이 실수부가 0인 거니까 이런 직선인데, 이런 여기는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얘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직선 같은 거든 뭐 원이든 그냥 뭐 잘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W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를 Z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W-I 분의 W가 됩니다. 그래서 리얼 파 Z의 실수부가 0인 거는 W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켤레 목소수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W-I 제곱분의 W의 W 플러스 I가 돼서 돼서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I, 플러스 I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파트에 W 제곱 더하기 IW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어차피 분모 0 안 될 거니까 이 분자가 0이 되는 거를 찾아주면 그냥 편의상 W를 뭐 A 플러스 IB라고 해주면 리얼 파트에 뭐 W 제곱 더하기 IW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W가 A 더하기 IB니까 뭐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뭐 이런 원으로 간다. 그냥 뭐 이런 뭐 그림으로 그려도 상관없고 어쨌든 뭐 이런 식을 잘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선이 이런 원으로 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는 유닛 디스크가 어디로 클로스드 디스크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우선은 이 내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선 이 딱 서클이 어디로 가는지, 이 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원이 어디로 갈 거냐면 얘는 특히 Z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W는 Z-1분의 IZ인데 Z는 1을 포함하고 있죠, 이 원이. 근데 Z는 1이 어디로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가요. Z는 1이 W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직선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얘는 어쨌든 무한대를 지나야 되니까 원이 될 수가 없고, 원이 아니면은 직선밖에 안 되니까, 뭐 직선이면은 점 두 개로 결정이 되니까 아무거나 점 두 개 잘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뭐냐 I 같은 거, I를 대입해 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I가 나오고, 마이너스 I를 대입해 주면 2분의 1 I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허수부가 2분의 1인 어떤 직선으로 갑니다. 허수부가 1인 직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허수부가 2분의 1인 직선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원의 내부가 어디로 갈 건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얘가 직선 허수부가 2분의 1인 거니까 요 직선으로 나뉠 텐데, 그러니까 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 2분의 1보다 큰 쪽일 거냐, 뭐 크거나 같은 거냐
작거나 같은 거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냥 점 하나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편하게 이 단위원 내부에는 원점이 있으니까 z는 0이 어디로 갈 거냐면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원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요 아래쪽이 되겠죠. 그 이미지너리 Z가 아니라 이미지너리 W 아닌가요? 아, 네, 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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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너리 W가 2분의 1이니까 네, 요 아래쪽이 돼서 네. 그냥 허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으로 간다.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잘 푸신 것 같아서 네. 네. 첫 번째 퀴즈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진도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그래서 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뭐 어떤 거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영역을 주고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가는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냥 뭐 F라고 나타내 보면 FZ는 이 I 알파의 Z 마이너스 Z 요런 게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낸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되게 준비 작업이 조금 길었는데 이 준비 작업을 그냥 좀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뭐 증명할 거는 하고 건너뛸 만한 거는 건너뛰어 가면서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게 나오는데, 네네 뭐 대칭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줬을 때 점 직선 주고 이게 대칭인 점 찾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다 잘 하실 수 있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는 복소 평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Z랑 Z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XY 좌표 평면에서 점 주고 직선 주고 대칭인 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 Z를 A 더하기 IP라고 쓰고 이 직선을 우리가 실수에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죠. ABC는 다 실수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복소수 x 플러스 뭐 IY를 뭐 Z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x 마이너스 IY가 Z 반인데 얘를 이제 Z랑 Z 바에 대해서 잘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잘 나타내주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복소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뭐 베타 Z 더하기 베타 Z C는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보려면 그냥 x 자리에다가 이 x는 2분의 z 더하기 z 바 y 자리에다가 두 개를 뭐 2i분의 z 빼기 z 바 이거를 대입해주고 정리하면은 이제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식을 조작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어떤 z라는 이 점이 복소 평면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칭인 점을 뭐 z 스타라고 써보면
Z 스타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얘네가 이 두 개 직선이 수직이어야 되고 수직이고 이렇게 이등분한다. 요거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을 해주면 z를 뭐 x 더하기 y라고 써보면 얘를 x 스타 더하기 iy 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x 스타랑 y 스타를 뭐 x랑 y에 관해 나타내기. 뭐 그 얘기가 결국은 z 스타를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제 기울기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a분의 b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x 더하기 x a에 b에 2분의 y 더하기 y 스타 더하기 c는 0.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보시면 ib에 x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ib의 x 스타 더하기 2분의 뭐 b 더하기 i 이렇게 돼서 얘를 베타라고 쓰면은 얘는 베타 z 더하기 베타 z 스타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식 조작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써보면 이 식에서 얘를 잘 예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있는 식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 옆에 나와 있는 게 b 먼저 써보면 x 더 x 마이너스 x 스타 y 더하기 y 스타는 0인데 여기다가 i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더해주면은 정확히 이 식이 나와서 얘를 다시 베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베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다 된 거죠. 왜냐면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Z 스타를 이제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Z 스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했던 얘기는 그냥 단순한 식 조작이니까 그냥 어떤 XY 좌표평면에 직선 하나 주고 점 하나 줬을 때 대칭시킨 점 찾는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잘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나타냈었고,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에 대한 대칭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이랑 원을 좀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하기 전에 원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나타내야겠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우리가 뭐 XY 좌표 평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복소 평면에서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 복소 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 z 바 z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여기서 C는 실수고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원의 방정식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비해서 이제 요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뭐 바 취해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이 되는데 얘가 왜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뭐 알파가 0이면은 이제 직선이 되고 이거는 앞에서 방금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이제 알파가 0이 아니면은 양변을 알파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알파를 1로 놔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 살펴보면 얘는 Z, Z바, 베타 Z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묻고 쉽게 생겼죠. 그래서 양변에 베타 바를 그러니까 베타 제곱 베타 크기의 제곱을 더해주면 얘는 Z 더하기 베타에 Z 더하기 베타 바가 되고 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가 돼서 얘는 Z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 중심이 이 마이너스 베타고 반지름이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인 이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뭐 이제 거꾸로 찾아서 뭐 베타 찾고 감마 찾아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이제 얘를 보자 가끔 이 확장된 extended complex plane에서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장된 복소평면에서는 원이랑 직선이랑 이제 크게 구분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이름으로 부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알파가 뭐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원이 되고 직선도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부르자는 뜻에서 얘를 뭐 이 확장된 복소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부르면은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원은 그냥 알고 있던 원이고 직선은 직선이니까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는 않지만 책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확장된 복소평면에서 뭐 원의 방정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직선도 포함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보통 원인데 얘가 점점 커지면은 이게 반지름이 뭐 R인데 R짜리 원이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R이 만약에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그냥 직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무한대면은 얘가 직선처럼 된다는 게 이게 반지름이 커지면은 곡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얘가 사실은 엄청 큰 원의 일부인 거죠. 얘가 점점점 더 이렇게 직선에 가까워지면은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곡률이라는 거를 뭐 굳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반지름 R짜리인 원의 곡률은 R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둥근 거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좀 덜 둥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직선의 곡률은 0이니까 직선은 안 휘어 있는 거니까 직선의 곡률은 1 직선의 곡률은 0이니까 반지름이 무한되면은 직선으로 그냥 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장된 복소평면이라고 하면은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지름도 그냥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직선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서 이제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은 얘가 그냥 더 평평해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직선으로 이해를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직선은 직선, 원은 원 이렇게 따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복소평면에서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뭐 여기서는 뭐 Z랑 Z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다. 뭐에 관해서 얘가 서로 뭐 역관계에 있냐면 어떤 뭐 이런 원에 대해서 뭐 정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칭인 거를 꼭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좋은 성질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그냥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어떤 이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하나 있고 여기서 뭐 점 하나 찍고 내부에 있는 점 하나 찍고 얘를 이 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고 나서 얘가 이제 반지름이 무한대일 때 직선에 대해 대칭인 거랑도 당연히 맞아야 되니까 뭐지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원점이 여기 있고 Z가 있을 때 이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 원에서 이 반지름 있는 이 선을 하나 긋고 책에 잘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뭐 Z라는 점이 하나 있을 때 뭐 원에서는 중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심이랑 있는 요 선을 하나 긋고 그러면은 요 Z라는 점 이게 당연히 이 선분 위에 있는데 이 선분에서 이 수직인 선을 그어서 수직인 선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어디선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네에서의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 그러면은 접선을 그리면은 어떤 한 점에서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얘가 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간단한 어떤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떠올리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점을 Z 스타라고 정의합니다. 뭐 왜 굳이 이렇게 정하냐면은 뭐 이렇게 정의하면은 뭐 좋은 성질들이 있으니까 뭐 인버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일직선 위에 있다. 뭐 중심이랑 Z랑 Z 스타는 일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Z 스타의 위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렸으니까 어떤 점 하나 주고 원 하나 주면은 Z 스타 유일하게 정의가 잘 되는데 얘를 유일하게 잘 정의가 되니까 얘 위치를 정확하게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죠. 아까처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얘도 이 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뭐 그게 뭐 유일하게 잘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선은 Z 스타도 어쨌든 당연히 복소수니까 뭐 복소수 하나 결정해 주려면 뭐 실수부 허수부 알면은 당연히 결정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각도랑 길이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 각도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만 알면은 이렇게 세타랑 R만 알면은 뭐 R, 2, I 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좀 이렇게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지기는 하는데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Z를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원점으로부터 Z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해주면은 Z는 R, 2의 I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Z 스타도 똑같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고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재는 각도가 얼마면은 유일하게 딱 결정이 될 텐데 각도는 세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 곱하기 어떤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2의 i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r분의 1입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닮은 비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뭐 수능 문제 이런 거 풀 때도 막 도형 복잡하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 떼와서 요 길이가 아닌 거고 이렇게 따옵니다. 뭐 색깔까지 좀 표시해 보면 여기가 초록색이고 이 수선의 발이 남색이고 뭐 요쪽이 보라색인 이런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닮은 비로 전체 요 길이가 r분의 1이 되겠죠.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가 1분의 r인데 얘가 이제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r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z 스타는 r분의 1에 이 i 세타가 되는데 얘를 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당연히 중심도 뭐 일반적으로 뭐 z0 반지름도 뭐 r 이렇게 놓고 할 거니까 좀 규칙을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z에 대한 식으로 잘 바꿔주려고 얘를 이렇게 써봐요. 이 i 세타를 분모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는 얘가 z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z 스타는 z에 대한 식으로 z 바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또 원 내부에 있는 점을 대칭시키면 원 밖에 찍힐 텐데 이 점이 어디에 찍힐 거냐면 z 바분의 1로 찍힌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원점인 거 굳이 강조 안 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z0고 여기 어떤 z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직선 생각하고 얘가 똑같이 수직인 거 해서 접선 두 개 그리면 한 점 만나니까 이 점을 z 스타라고 해보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는 r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해보면은 그래서 z는 그러면 이제 식이 z0 더하기 r2의 i 세타가 되겠죠. 이 길이가 r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z0랑 z랑 z 스타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얘가 이제 각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z랑 z0의 크기 z 스타랑 z0에 대한 크기를 곱한 게 r제곱이 됩니다. 왜 r제곱인지도 이제 요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수선에 발을 그은 거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는 r분의 r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z 스타를 이제는 z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내야겠죠. 뭐 z0랑 r도 들어가 있겠고.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z 스타에서 z0 뺀 거. 그러니까 요 벡터로 봐도 되겠죠. 요 벡터는 어쨌든 3분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 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어떤 크기 곱하기 2의 i 세타로 쓰일 텐데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z 스타 빼기 z 제로여야만 하겠죠. 왜냐면 양변에 절대값 취해도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z 스타 빼기 z 제로가 뭐냐면 얘가 뭐 2i 세타가 돼야만 하고 얘는 넘겨주면 z 마이너스 z 제로분의 r 제곱에 2i 세타가 됩니다. 근데 z 빼기 z 제로의 크기가 뭐냐면 여기서 z 빼기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r이죠. 얘는 r이 스몰 r이 되고 2의 세타. 그럼 아까처럼 2i 세타 분모에 넣어주면 세타분의 r 제곱. 그러면은 얘가 z 빼기 z 제로 바분의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z 스타를 이렇게 z 제로 더하기 z 빼기 z 제로 바분의 r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심이 z 제로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z 제로에다 0 넣고 r에다가 1 넣으면 아까 찾은 z 바분의 1 여전히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거 왜 했냐? 이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 원에서 원으로 가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고 있는데 지금 좀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리 하나가 있는데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티오렘 3.26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대칭인 관계가 있으면 얘가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z랑 z 스타가 뭐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거냐면 이 원 또는 직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책에서는 이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의 원이라고 한 번에 나타냈는데 어쨌든 원에 대해서 직선 뭐 대칭이거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요 두 점이 있으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얘가 유지가 됩니다. 뭐 얘를 뭐 t라고 나타내 보면 w는 tz라고 나타내 보면 그럼 얘네들이 어떤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 t라는 함수에 의해서 z라는 점도 어디론가 가겠죠. z 스타. 뭐 편의상 그냥 직선만 그려놓으면 얘가 z라는 게 이렇게 관계가 있었으면 얘도 뭐 이 직선을 c라고 나타내 보면 그러면 이 점도 이 함수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겠죠. 그래서 걔를 w라고 나타내 보고 z 스타도 어디론가 가겠죠. 그래서 걔를 w 스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 원 또는 직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니까 뭐 원인지 직선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냥 뭐 편의상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걔를 뭐 TC라고 나타내면 왜냐하면 C라는 집합이 T에 의해서 TC라는 집합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의 관계도 서로 대칭이라는 거죠. 얘네도 대칭이다. 그럼 얘네도 대칭이다. 그래서 W와 W는 T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TZ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다. 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냐면 이 원 또는 직선을 우리가 C라고 나타냈을 때 TC라는 이 새로운 원 또는 직선에 의해서 얘네가 대칭이 됩니다. 뭐 증명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Z와 Z 스타가 어떤 에 대해 대칭인 거는 이렇게 나타냈었고, 얘네가 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마라고 대칭인 것도 얘네들은 알파 Z 알파 Z Z바 베타바 Z 베타바 Z 순서를 베타바 Z 스타 더하기 감마는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제가 안 하긴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고 나면은 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Z 자리에는 Z를 넣어주고 Z 바 자리에는 Z 스타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도 Z 자리에 Z, Z 바 자리에 Z 스타, Z 스타 넣어주면은 그냥 요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한 게 성립하면은 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고,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진짜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얘는 뭐 W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찾을 때 뭐 우선 몇 가지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여기 안에 원점이 있어요. 저 치역에 원점이 있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단사 함수니까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니까 0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일한 점 Z0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전단사니까. 그리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점 3개로 결정이 되죠. 그다음에 얘는 점 3개로 결정. 그래서 뭐 미지수가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미정계수들이 4개가 있긴 하지만 뭐 하나로 나눠주면은 3개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점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점 하나를 이제 더 찾으면 되는데, 사실 2개 더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F라고 해보면 지금 이런 뭐 원에서 원도 원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유닛 디스크로 보내고, 그러면은 Z0가 원점으로 가고 있고 F0가 원점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 내부에 Z0라는 점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어요. 그럼 원점과 유닛 디스크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뭐죠? 무한대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점을 대칭시키면은 이제 0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러면은 Z0는 어디로 갈 거냐면 Z0를 대칭시키면은 Z0 바분의 1로 가겠죠.
근데 얘네 둘도 서로 F에 의해서 얘가 얘로 가야겠죠. 그래서 F Z0 바분의 1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FZ0가 0이면 FZ0 바분의 1이 무한대가 된다. 요거 사실 하나 얘기하려고 그 인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F가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고, 유닛 디스크로 우리가 세모로 표시를 했었죠. 하고 FZ0가 0이면 FZ0 바분의 1이 무한대가 된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상황이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하나 더 찾아야 되긴 하는데, Z0가 0이니까, 그리고 FZ0 바분의 1이 무한대니까 우리가 F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Z0일 때 0이니까 여기에 Z 빼기 Z0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넣어서 무한대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뭔가를 넣은 게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겠죠. 그래서 뭐 Z 빼기 Z0 바분의 1이긴 한데, 그냥 좀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 있는 거 좀 안 예쁘니까 1-Z0 바 Z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상수배밖에 안 차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는 상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뭐 A라고 하는 상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미 이제 분자 분모에 ZZ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수 하나만 있으면은 돼요. A는 상수. 당연히 복소수일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수 하나만 결정을 해주면은 되는데, 이제 이거는 금방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서클을 서클로 보낼 거니까 경계로 보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크기가 1인 거 넣으면은 크기가 1인 거 나와야 돼요. 특별히 그냥 1을 하나 골라요. 그러면 얘는 뭐 F1로 갈 텐데 이거의 크기가 1이어야만 합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넣었을 때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F1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F에 대한 형태를 거의 다 찾았죠. A의 1-Z0 바분의 Z-Z0 인데 1-Z0 근데 얘는 뭐 절대값 A의 1-Z0 바분의 1-Z0인데 이거 크기 1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자 분모가 서로 켤레 관계에 있으니까 뭐 저 크기가 같겠죠. 그렇죠? 켤레 복소수는 크기 같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A의 크기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절대값이 1인 복소수는 우리가 2의 알파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A는 2의 알파가 돼서 2의 I 알파의 1-Z0 바 Z의 Z-Z0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까지 했었던 게 뭐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거 방금 했고, 뭐 유닛 디스크를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서클을 뭐 실수로 보내는 거, 뭐 실수를 실수로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요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거였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 원점을 이제 보내는 거랑, 그러니까 원점이랑 0이랑 무한대 사이의 관계가 서로 유닛 디스크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결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뭐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Z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Z-Z0의 크기가 1보다 작냐. 이거 참이죠, 그렇죠? 이거를 잘 몰랐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막 계산하려고 하면은 뭐 Z는 R이 I 세타로 놓고 R이 1보다 작고 Z0 바에 R이 I 세타 넣고 막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분자분모에 뭐 켤레 이런 거 곱해가지고 잘 계산을 뭐 해도 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얘는 유닛 디스크 안에 있는 애였고 얘는 유닛 디스크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값으로 나온 애도 당연히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계산 얼마 안 하고도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가 좀 문제 같은 거를 연습 문제를 좀 안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4장 진도 조금 나가면서 3장에 있는 연습 문제 몇 개 좀 같이 좀 풀어보면서 좀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4장 진도 나가고 4장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